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또 굉장히 좀 시원하게 쫙 올라가주면 좋은데 좀 지지부진해요. 코스피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강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카카오 게임즈를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요새 뭐 핫한 게 이제 오딘 아닙니까? 네. 신작 개발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히트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게임주들이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펄어비스도 밀리고 있는데, 즉 오늘 이제 보면 NH증권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12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승 여력이 한 33% 되는데 어차피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 모회사가 또 카카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어떤 어플을 이용하더라도 좀 다른 데보다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다음에 이런 그 성장세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해가지고 굉장히 실적을 굉장히 좋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 지금 뭐 우리 코스닥에서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왔는데 뭐 1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더 목표가도 12만 원대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10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사 클릭해 보니까 뭐 10만 원 가자 막 이런 제목도 있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더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흘러가고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하는 듯 하더니 앞서 일부에서 국제문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현재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을 해서 0.02% 내림세 가운데 3,2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0.24% 빨간불 켜내며 1,0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는 가운데 기관도 오늘 소폭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역시 홀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삼성전자 내림세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78,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1%대 약세, 카카오는 오늘 4%대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 SDI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7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1%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7%대 탄력받아서 9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6%대 약세 속에 79,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재 SK머티리얼즈가 5.48% 강세 속에 42만 1,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제는 오늘 상승폭 조금 줄어들어서 0.5% 오름세 속에 8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가 1%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스관 사업 관련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그리고 간밤 사이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사업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화성밸브가 7%대 탄력받아서 8,1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부국철강도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 내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덱스터의 흐름이 조금 영화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메타버스와도 엮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덱스터 8%대 강세 속에 11,7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쇼박스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IHQ와 CJCGV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기관 수요 예측이 마감이 되는데요. 지금 어제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1.97% 강세 속에 10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지S24홀딩스도 2.88% 강세 속에 1,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휴젤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인수전에 뛰어드는 듯 하더니 오늘 개장 전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휴젤 인수전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개장 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휴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전에 신세계도 인수전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휴젤이 약세를 보였던 바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GS그룹이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물산과 휴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물산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9%대 강세 속에 13만 4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젤의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휴젤 살펴보시면 지금 강세를 가져갈 때도 있었지만 오늘 굉장히 대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오가면서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요. SK이노베이션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탄소 중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목표를 담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은 6월 말 7월 초쯤에 크게 떨어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오늘 이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조금 강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현대차가 어제 노사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노사는 어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무분규 잠정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17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 합의안 내용에는 기본급을 7만 5천 원 인상하고 또 성과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했던 정년 연장이나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내용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분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약간 내림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0.88% 강세 속에 2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대차가 조금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3,233포인트 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1,047포인트 선에서 개장 출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6시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에 정정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 공개 일정을 올해 4분기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이달 말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내달 초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쿠팡 관련 소식입니다. 쿠팡 INC가 미국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약 2,300억 원을 쿠팡에 투입했습니다. 쿠팡은 주주 배정증자 방식으로 2,287억 4천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어제 공시했는데요. 쿠팡은 기업 공개 이후 국내 물류센터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목표를 담은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기업이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최초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좀 더해지죠.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상승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아마 어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아마 오늘 그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지지 보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제 이제 좀 하락폭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보조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이 지금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선물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이제 선물도 거의 뭐 지금 매도 잔고가 2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참 옵션으로도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 오늘도 보니까 또 풋옵션에서 이제 또 돈을 또 많이 벌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네. 매도하고 그다음에 역시 빠지니까 또 콜옵션을 사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여기 HT에서 나오는 내용이 금액도 나오지만 이제 계약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옵션은 이제 그 금액하고 계약수를 보면은 이게 옵션 가격이 낮은 거, 그러니까 외가격에 있는 건 이제 먼 거 가격을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갑자기 뭐 지수가 급반등할 때는 이제 급락하거나 할 때 그런 옵션 가격이 엄청 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워낙 뭐 삼성전자 이쪽에 우리 대형주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막 옵션에서 계속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아마 등락이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그 테마주들이 그래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전혀 테마주가 없으면 주가 자체가 완전히 지수가 무너질 텐데 그래도 한쪽이라도 좀 살아나는 게 있으면은 그렇죠. 일단은 뭐 코스닥 쪽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좀 힘을 잃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인데 수급 상황도 함께 또 상위 종목들, 거래량 상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특징지로 좀 살펴볼까요? 네, 특징지 보면 이제 휴젤이 계속 뭐 이제 공시로 이야기가 나오고 번복이 있죠. 되죠. 뭐 네. 삼성이 한다라지 지금 뭐 GS다 어디라는데 어쨌든 간에 휴젤 자체는 일단은 뭐 매각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물산처럼 큰 회사가 해가지고는 수익이 난다라도 얼마나 미미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중형사 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덱스터라는 종목 오늘 뭐 메타버스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 네. 덱스터는 상대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왜냐하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1조 클럽에 됐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적으로 덱스터가 이제 싸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넷플릭스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3천억 정도 되니까 네. 이거 보면 너무 싼 거 아닌가 지금 덱스터에 좀 메타버스도 일단은 이제 좀 어떻게 뭡니까 종목이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르는 것도 탈락이 하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오르는 것도 여기서 덱스터가 오늘 좀 이렇게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오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F&F가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일러메이드 네. 인수한 데라 가지고 뭐 어제에서 오늘도 조금씩 상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 이제 그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주식을 잘했는데 네. 이번 종목은 자기가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목 했더니 콜마 DNH예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애텀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주식은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면 연초 대비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네.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어서 뭐 제가 종목 얘기를 안 하지만 일단은 거의 지금 역별 상태거든요. 아마 네. 컵라멘치 아마 요 47,000원 요 네, 부근에서 좀 48,650원. 사면은 네. 좀 기다리시면 황보하면 조금이라도 막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 추천은 안 하는데 네. 마침 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네. 팁을 차트를 하나 보셨어요. 드립니다. 네, 콜마 BNH. 47,000원 선에서 네, 사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리고 전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도 네. 이제 보면은 최근에 그 플래틴 팜이라는데 30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뭐 재배 뭐 이런 기술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이제 그 연태 공장도 또 이제 아마 저기
만드는 착공해서 네. 준공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세종시에 공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GMP라든가 해서 좀 계속 뭐 이제 건강식품 이쪽으로 일단은 계속 네. 아마 매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콜마 B&H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48,6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지금 특징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와 또 관련해서 또 앞서서 또 김정철 전문가도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죠.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는 최동기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뭐 거의 진짜 4만 원대에서도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일적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점.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살짝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을 상승해서 한 9%가량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휴젤도 오늘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 이슈킹입니다. 오늘 또 항상 수요일마다 증권사들이 내놓는 리포트들을 정리해보고 또 그 각 증권사들의 또 그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적정 주가 상향 조정을 받은 종목들 하나씩 또 살펴보는 날이죠. 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네. 벌써 수요일이 다가왔어요. 네네. 네, 한 주에 또 중간이잖아요. 네. 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무려 24종목이에요. 24종목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거 봐서는 이제 어떤 이런 개별 종목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쨌든 네. 간에 뭐 24종목이나 올라가지고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그만큼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그쵸.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스가 7월 16일 날은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아마 오늘 했으면 카카오 거의 뭐 랭킹 안에 들었을 것 그랬을 같은데 것 같습니다. 1.76%로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뭐 지난번에 감자 뭐 증자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또 어떤 때는 오르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은 이게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6,000원 부근에서 사가지고 뭐 7, 8천 원대 그러니까는 파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도 보면서도 이런 또 박스권 매매 가는 한 점이 삼성중공업이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악재가 나왔을 때 급락할 때는 조금 사놓으면은 좀 기다리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또 저가주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딱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에 네. 이제 산업개발도 이제 뭐 HDC가 있는데 뭐 이런 건설주라는 거는 사실 뭐 어떤 그 연속성이 없어요. 네. 옛날에 뭐 이제 몇십 년 전에 막 건설주 파동 나고 했을 때는 뭐 그때는 뭐 10배 뭐 20배 뭐 100배까지도 올랐지만 지금 이제 건설주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좀 투명하게 되면서 네. 아마 이렇게 상승 여력이 일단은 좀 이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이제 4%대에서 아마 삼바도 제가 볼 때는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90만 원대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아마 삼바도 아마 올해는 100만 원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건설주 중에 탑픽이었죠. 그래서 네.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뒤늦게 이 KTB 증권에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KTB 증권사는 늦은 감이 있어요. 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좀 제가 볼 때는 좀 뒷북치는 그런 감이 드는 것 같고요. 안타깝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사실 뭐 이베스트 올렸지만 사실 제가 금융주는 싫어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아. 이제 효성이 일단은 3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하이브도 뭐 2%대, 코스맥스. 네. 근데 코스맥스도 보면 이제 이 화장품 중에 탑픽이거든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야 코스맥스가 탑픽이다 그랬더니 자기네 종목도 좋다 해서 어쨌든 간에 네. 뭐 코스맥스도 올랐고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또 뭐 원전 관련해서 또 올랐다가 뭐 빠졌다 하는데 또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7%대 빠졌는데 네. 이 종목이 그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거는
이제 그 매매할 때 조심해. 잘못 조심해서 들어가면 네. 그냥 뭐 7%, 10% 금방 빠져요. 근데 그렇죠. 그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두산중공업은. 심지어 시간도 네.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흥 SEC가 이제 0.3%. 이 종목도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네. 주로 이제 그 원형 배터리를 하는데 그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이제 네. 뭐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2위를 뭐 이번 주에 보니까는 거의 이런 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랭킹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에코프로 BM 뭐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죠. 우리 양극재에서 LNF하고 일단은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섬은 아시겠지만 뭐 의류주 그다음에 그렇죠. 제일기획 일단 3%대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첨보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어떤 거 대표 종목 그래서 5위를 기록했고 GKL은 사실 이제 빠졌지만 지금 보면 이제 워낙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강원랜드 GKL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쪽 파트를 섹터를 맡고 있는 이제 어널리스트는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계속 네. 코로나 때니까는 그냥 먼저 코로나 좀 완화될 것 같아 백신을 넣으면 일단은 그냥 툭툭 목표가를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자기네 네네. 어떤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엔터주들은 뭐 음악이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카지노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그다음에 LNF가 1위를 했는데 뭐 증자 성공 얘기도 나오고 뭐 자세히 얘기했지만 LNF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 BM하고 양극재에서는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음극재에서는 사실 1위가 일진 머티리얼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일진 머티리가 이제 일진그룹 자체가 그 뭡니까 좀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는 네.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제가 놀란 건 일진 머티리얼스도 뭐 은근히 엄청 올랐더라고요. 근데 목표가를 올리는 데는 없고 네.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막 소리 소문 없이 왜 슬금슬금 그쵸. 오르는 주가들 왜냐하면 있잖아요. 이제 네. 이그 어널리스트들이 자기가 이제 커버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어널리스트들은 이 적전하는 종목들은 안 좋은 네. 종목은 이제 안 하고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 위주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소외되는 종목도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 렌터카도 뭐 계속 지난번에 AJ 네트워크스 인수하면서 계속 이제 볼륨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즉 그 렌터카의 1위는 이제 롯데예요. 롯데가 이제 1위인데 지금 이제 SK도 계속 도전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위를 할지는 안 일단은 이제 그룹사 싸움이 되고 있는데 렌터카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3%대 했고 그다음에 DLENC 이게 DL이라는 게 영어로 DL이지만 이게 대림이거든, 대림. 대림 그룹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DLANC가 이제 대림에서 분류된 회사예요. 인적 분할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대림 산업에서 올 초에 인적 분할을 그런 회사가 대림 ENC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J 뭐 잘 아시는 종목이 그다음에 인터로저. 인터로저는 일단은 이제 안과 눈 관련 그런 종목이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뭐 일부에서도 한번 추천했었죠. 아마 이제 4위를 기록했는데 네. 지금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화학주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널리스트는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학 업종에서 이제 어널리스트는 좋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대한유화라든가 뭐 롯데정밀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뭐 탑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호건설 네. 뭐 건설주를 일단 생략하고 그다음에 LS 전선 아시아 이것도 뭐 그렇죠. 전선 해가지고 이제 LS 전선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은데 의외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요거 13일에 네. 가지고 일단은 이제 24종목을 일단 간단히 훑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1, 2주가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걱정을 맞습니다. 했어요. 이게 또 네, 3연속 그러셨었죠. 빠지면 이게 뭐 진짜 이제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3%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누적 수익이 그래도 1.5%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빨간색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제 포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8시 50분까지 이제 기사화된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이제 3주차는 성공을 했고 1주차, 2주차는 실패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적 수익이 그래도 뭐 플러스로 일단은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일단은 뭐 추천일 월요일, 화요일 날 해서 이제 금요일 종가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산출하는데 사실 보면 이게 그 평가는 자체가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제가 이거 한 달간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여서 뭐 일주일간은 보더라도 일단은 요새는 이제 패턴이 이제 목표가를 올리면은 이제 전에는 이제 목표가 올려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정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주로 이제 F형 가이드
유료 사이트에 그렇죠. 올리기 때문에 네. 다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그 전문가들도 그 유료 사이트를 다 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는 이제 딱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네이버에는 뉴스가 늦게 나오지만 FM 가이드는 뭐 새벽부터도 바로바로 올라오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도 뭐 많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 올린 종목을 다 뭐 카톡방 들어가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목표가가 이제 계율이 높은 거는 그래도 아침부터 뜨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주에 일단은 반영이 되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뭐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만약에 주마다 동일하면은 이게 비교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금액이 동일하면 종목이 많으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제가 또 이런 어떤 그 문제점도 있지만 일단은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제 바스켓 아침에 동시효과 하는 거고 이제 금요일 날 동시효과 매도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요새는 증권사 HTS가 잘 되기 때문에 네. 미리 뭐 주문을 이렇게 걸어도 돼요. 미리 걸어놓고, 뭐 아침에 네. 시장가 사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없고 팔자도 뭐 시장가 팔자 하면은 항상 이게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LNF가 1위, 에코프로비엠이 2위, 효성이 3위, 4위가 롯데정밀화학, 첨보 5위가 이제 거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대세네요. 대세가 됐고 그다음에 네.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효성. 그래서 아마 이런 대형주들이 일단은 좀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제 3주차가 수익이 좋아가지고 네. 이제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2주차에서는 5위로 이제 밀려났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 종목들이 다 1, 2, 3,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뭐 지금 3주차에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10% 이상 오른 게 많기 때문에 네. 좀 일단은 지난주에 오히려 장이 그래도 좀 개별 종목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이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추천해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이제 11만 7천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5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50%더 내나요? 5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올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여기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이제 양극화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에서는 이제 아까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쌍벽이다. 그래서 그러한 데 소재 및 판매를 주요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ESS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위치한 어떤 그 무석강 이런 회사랑 그다음에 이제 김천에 위치한 뭐 JH 화학공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와 경북 7곡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7%. 그러네요. 예, 97%면은. 수출하면서 주로 이제 유럽 이쪽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역시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해가지고 매출액이 일단은 183%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956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거의 일단 90% 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35% 높이는 한편 영업이익률도 뭐 상향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그 안정화된 3월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리드탐을 가진 상선 제품의 판가,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좋은 일단 원통형 배터리와 NCMA 비중이 일단 늘으면서 이제 본격화 예상이 된다는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 이제 전기차향으로 시작된 제품군은 분기에 아마 서프라이즈가 시작이 될 거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원톤형 배터리하고 이제 각형 배터리가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유럽에서는 뭐 각형 배터리 뭐 뉴스는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원통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NCMA, 그래서 이건 이제 NC는 이제 니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C는 코발트. 네. 그다음에 M은 망간, 그다음에 이제 A는 이제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NCM하고 NCA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뭐 합쳐서 한 건데 합쳐서 한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NCM하고 NCA 그게 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그 뭡니까?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하이 니켈, 이제 니켈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 이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역시 경쟁사가 에코프롬이거든요. 에코프롬하고 네. 유사한 영업이 예상되는데 시총이 에코프롬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포터가 나옴으로써 지금 LNF가 주목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도 얘기하지만 이제
그 제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예를 항상 들잖아요. 그렇죠. 이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 이게 어쨌든 간에 계율이 벌어지면 이게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돼서 어쨌든 간에 아마 이 LNF가 이제 테슬라 양 때문에 아마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형성을 할 경우에도 LNF에 NCMA가 탑재가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테슬라하고 일단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캐파 증설을 전방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증설을 지금 예상이 돼가지고 이제 증자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캐파가 이제 증설이 되면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결의를 했어요. 5월 18일 날 해가지고 무려 이제 4,700억의 증자를 발표했거든요. 아마 일단은 증자 비율이 막 22%인데 어쨌든 간에 신주 상장일이 이제 이달 말이래요. 31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설 자금하고 이제 운영 자금인데 역시 이제 우리가 증자를 할 때 이게 어떤 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증설을 위한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거는 어차피 호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상 증자도 뭐 대부분이 발표하면 악재에서 빠지는데 네. 이렇게 이제 증설을 위한 거 하면 결국은 뭐예요?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주가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유상증자 발표도 무조건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증설에 쓰인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인다 시장에서 증자도 일단은 이제 성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2차 전지 소재 추가 증설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8.5만 톤에서 12만 톤, 약 한 30% 이제 늘어난 캐파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도 이제 내년 점점 좋아지는 거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도 267%에서 사실 뭐 부채 비율이 보통 이제 100% 이쪽에 이제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았어요. 267%에서 아마 이제 100% 이내로 들어오니까 아마 재무 구조도 좀 아마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증자 자금을 이렇게 쓴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이제 17만 5천 원으로 올렸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올리는 이유가 LNF 대비 저평가다. 이유가 그런가요? 아니야, 저거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이렇게 돼서 어쨌든 되고요. 그래서 저평가라서 이제 매출액도 이제 올해 3,500도 해서 이제 무려 1조를 거의 3배 늘어나죠. 예상.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죠.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주가가. 그다음에 이제 퍼는 지금은 작년에 뭐 적자라 일단 안 나오고 이제 코스닥 전체적으로 뭐 180인데 일단은 뭐 요거는 의미가 없는 그림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수급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많이 일단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좀 매도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이 7월 16일이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는 계속 일단은 수급이 많이 몰렸던 거로 생각이 되고 이제 목표가를 올림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형성되면서 약간 이제 박스권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이제 살 때는 이제 이거는 뭐 급등주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급등주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매매 방법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 매매 타임을 잡는 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또 양극재 또 이제 쌍벽을 인 종목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제 LNF인데 이 종목이 2등을 했어요. 그래서 27만 원에서 28만 9천 원.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에코프로 BM과 LNF. LNF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일단은 이제 물적 분할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 에코프로 BM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에코프로가 양극재 대표였죠. 왜냐하면 이제 자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탑픽 종목이었는데 에코프로엠이 상장되면서 이제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밀리는 관심에서 멀어졌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종목도 하이니켈계 양극화되어서 여기 보면 이제 NCA죠. NCA. 그래서 일단 이제 NCA, NCM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런 거 에코프로 BM은 NCA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세계 점유율이 세계 2위예요. 1위는 일단은 일본의 그 스미토모가 1위고 일단은 이제 2위는 에코프로 BM이다. 그래서 아시면 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에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해서 이제 매출액은 약 3천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일단 233억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여러 가지 뭐 캠5 NC의 라인에서
가동률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ESS에 대한 어떤 수요 확대해서 뭐 ESS는 이제 전기 저장 장치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도 일단은 우리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재료가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 중설을 한다 그랬어요. 18만 원대 중설. 그래서 아까 그 뭡니까 LNF보다는 좀 더 카페가 좀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또 어떤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삼성 SDI가 유럽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는 아마 유럽의 어떤 목표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에도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공시를 냈죠. 마찬가지로 우리 LNF가 증대하니까 여기도 7월 7일 날 약 4천억 정도 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증설하는 거 봐서는 네. 꾸준한 아마 수요가 이제 일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채까지는 발행한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현지 투자 증설 발표가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아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상 증자 규모를 봤을 때 아마 4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장 확보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아마 회사차도 성공하면 약 5만 톤까지도 가능하다 해서 이런 게 보면은 우리 기가와이트당 1,300톤의 양극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그만큼 수요가 글로벌 수요가 계속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 전기차는 이제 계속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2차 전지 아마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28만 9천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양극재별 커패시티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보면은 어습니까? 뭐예요? LNF하고 포스캠의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출액이 일단은 올해 아마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96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일단은 80%, 그다음에 유보율은 약 한 4,000% 되고요. 그다음에 퍼가 75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평균보다 좀 높은 모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수급을 보면 지난주에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면 연기금들이 이제 계속 매수를 했고, 뭐 투신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샀는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더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올랐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뭐 투신해가지고 대량 매도 나와가지고 일단 어제는 이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도 일단은 이제 거의 뭐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RSI가 좀 꺾일 수도 있지만 뭐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11선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만 네. 거기서 지지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눌림목으로 이제 상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눌림목의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질끔은 모르면 이제 가서 결과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르면 눌림목이지만 거기서 빠지면은 눌림목이 아니니까 네.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병복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도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망인데 뭐 효성그룹은 이제 올해 계속 핫한 종목이었죠.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뭡니까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효성 TNC라든가 뭐 효성화학, 중공업 뭐 네.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효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일단 아마 전문가님께서도 몇 번 언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효성그룹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2분기에 약 한 뭐 매출이 7,900억, 영업이익이 1,749, 무려 900% 늘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천억이면 거의 대기업이 영업이 25%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효성이 이제 그런 거 실적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지분법 이익이 일단은 반영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효성 TNC하고 첨단 소재가 일단은 효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이제 올렸는데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자회사들이 지주회사는 네, 뭐 자기네 잘- 본업보다는 자회사들의 어떤 그 이익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을 이제 상했는데 이제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의 2분기 실적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 효성화학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이제 효성 TNC, 첨단 소재, 그다음에 효성화학, 중공업까지 뭐 전부 다 좋으니까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TNS도 3분기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네,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와 매출액은 있네요. 이제 3조 2천억, 영업이익이 5천억대. 네.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아마 작년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회사. 그래서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효성 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시는 이제 지난주 샀다가 이번 주는 팔고,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이제 지난주에 엄청나게 샀다가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뭐 약간 이제 매수매도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차트는 일단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해서 아마 11선까지 빠지면은 그때는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했을 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11선 왔을 때가 이제 의사결정을 잘해야죠. 네. 이제 그걸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그래서 항상 보면은 급등주들도 보면 이제 이런 전략이에요. 어느 정도 밀렸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손절을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빠질 수 있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리스크를 할 때는 이제 어떤 비중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리스크를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들어갔을 때 내가 손실은 뭐 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네. 그게 이제 어떤 손실률하고 상관이 없고 금액으로 하면 오히려 뭐 저는 안 해봤지만 이제 우리 그 매매하는 사람 보니까는 금액으로 정하는 게 리스크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도 된다 이렇게 네. 좀 잘 된다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HT 상에 뭐 그런 예약 주문서부터 다 있으니까는 아마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으시면은 좀 더 그 매수 매도가 원활히 되면서도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 정밀하고 뭐 우리 일부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죠. 아마 오르는 케미칼, 확보하던 기초처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삼성에서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네. 삼성 정밀화학을 일단은 인수해서 이제 롯데 정밀하게 됐어서 막 일단은 이제 뭐 롯데 계열의 계열사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이 뭐 메셀로스, 헬셀로스, 애니코토, ECH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가성소다 뭐 이건 알겠어요. 영어 네. 그다음에 뭐 토너, TMAC 뭐 모르는 네. 용어가 아는데 사실 이런 거 찾아보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찾아봐서 설명이 돼 어널리스트는 있어도. 어널리스트 당연히 알겠죠. 근데 네. 뭐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알아야겠지만 뭐 이 2,300 종목을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뭐 제품명 뭐 제가 뭐 화학과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을 모셔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보면 봐도 괜찮죠. 근데 사실은 쉽게 풀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뭐 물론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화학을 배우지만 네. 사실 뭐 이게 워낙 많잖아요. 뭐 이게 기호서부터 하니까 이제 어려운 것 같았어요. 네, 한국에서는 다 배우시죠. 그렇죠. 네, 네. 외국에서는 골라서 배우거든요. 케미스트리를 배울지 아니면 아, 바이올로지를 배울지를 그래요? 골라요. 선택을 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정말 화학 쪽은 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보니까 ECH에서 ECH가 네. 뭔가 좀 밑에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뭐 에코클로로 뭐 로이드라고 에코클로로히드이네요. 지금 화학식인데 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냥 뭐 ECH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을 줄여가지고 영어로 이제 ECH인데 네. ECH의 어떤 그 가격이 지금 이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이 주요 제품. 그래서 왜냐하면 ECH를 알아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계속 가격이 우상에 뛰고 있으니까는 이 회사로서는 굉장히 뭐 좋다 생각되고요. 어쨌든 네. 간에 이제 도료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높은 레벨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ECH 스프레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 차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오르는 암모니아와 가성소다도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른다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가성소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분기 약 220불에서 톤당 300불까지도 올라왔다. 그래서 계속 아마 이런 가성소다라든가 암모니아 가격이 오르니까 아마 이 실적도 좋아질까 안 가가지고 이제 탑재된 그린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셀룰로스 사업부 해가지고 일단 증설 효과가 일어난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도 롯데 이오네스 이제 자회사인데 아마 이것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투자 의견은 77,000원에서 이제 9만 원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차트 보시면 일단은 거의 우상향. 이제 네. 제가 볼 때 눌림목 자리 같아요. 아. 롯데 정밀화 한번 공략할 자리 아닌가 생각되고 첨보는 워낙 잘하는 종목도 이 종목도 증설을 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부 다 증설하는 거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종목들이 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근데 전기차가 계속 늘어난다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2차 전지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에 일단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뭐 최근에 또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증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P 전해질 해가지고 네. 뭐 F가 있는데 뭐 RIF 뭐 SI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리튬, 메탈, 응급제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규모 증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설 뭐 계속 증설 얘기만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첨보 관련해서는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는데 일단 네.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약간 꺾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1선 정도 왔을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첨보 한번 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한 21선에 터치를 했을 때쯤에 한번 다시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전문가님 뭐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한 가지 전문가님만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것만큼은 이런 자신 있다. RSI 지표. 저는 이제 RSI 네, 그쪽을 네, 보시는 게 그쪽을 좀, 좋다라고.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